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아내로 아들을 원자로 만드는 장옥정, 옥산부대빈 희빈 장씨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12월 10일 숙종은 장옥정을 수건으로 봉작했는데 수건은 내명부 종사품에 해당하는 말단 후궁이지만 내명부에 속한 관원이자 왕실의 일원으로서 군방을 운영하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옥정의 입지는 매우 굳건해졌고 조적으로 불리우는 귀인 조씨 수준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인현왕후가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12월 14일 사간원 당원 한성우는 장옥정을 수건으로 삼은 것을 염려하는 이런 상소를 올렸는데 북송의 인종이 왕소의 간언을 듣고 여자를 내쫓은 일처럼 간언을 듣고 내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궁인들은 왕족들과 체결하고 왕족들은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갖가지로 아첨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며 음흉한 소문을 지어내어 군주를 모함하는 습관은 진실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는 대로 효시하는 것을 영갑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의 전교 가운데 왕족은 대체로 제공주들을 가리킨 것으로서 이평 공주의 집이 더욱 의심을 받았다. 나중에 대신에 진달로 인하여 환수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12년 12월 14일 숙종은 모욕을 당했다고 분노해 한성우를 채직하고 전교를 내렸는데 왕족과 체결한 궁인은 인현왕후나 영빈 김씨를 가리키며 사대부와 결탁한 왕족은 이평이 홍득기를 비롯한 공주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숙종은 궁중에서 임금이 총애하는 궁녀가 있고 그 궁녀가 장현의 친족이며 기밀리에 궁궐 공사를 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었으니 이를 안팎이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 의심을 품었습니다. 숙종이 한성우를 채직하자 상정원과 홍문관에서 한성우의 상소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며 일제히 두둔하고 나섰고 이에 숙종은 한성우의 채직을 취소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다른 전교에서 의빈의 정사 참여를 다시 국법대로 금지시키고 지난번 명안공주의 남편인 해창이 오태주가 진청한 일은 앞으로의 폐단이 될 수 있다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전교는 숙종이 공주들의 혐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오태주를 통해 공주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관은 공주들은 다 장씨에게 아부하지 않아 엄한 교지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공주들은 장옥정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살아있었던 수강공주, 숙명공주, 숙희공주, 명안공주는 모두 서인 가문의 며느리로 인현왕후, 영빈 김씨와 인척이었습니다. 또 명성왕후가 세자빈일 때 효종의 5공주와 함께 한 집에서 거처하며 신우이올케 사이에 화기애애했다는 기록도 있어 명성왕후에게 쫓겨났던 장옥정이 공주들과 친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헌국 숙종 13년 5월 1일 숙종은 이조판서 조사석을 우의정에 임명했는데 인현왕후의 사촌인 홍문관 부교리 민진주는 상소를 올려 복상의 관례를 무시하고 직접 재상을 임명한 행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복상은 고대 중국에서 집정관을 뽑을 때 점을 치던 데서 유래한 제도로 요가순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점을 쳤는데 길하게 나오자 이를 바탕으로 신하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을 임명할 때 시임 대신이 후보자 명단을 적은 문서인 복상단자를 올리면 임금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으로 임금의 의중을 살펴 복상단자를 쓰게 됩니다. 반드시 복상단자에 있는 사람을 낙점하라는 법은 없으며 임금이 자신이 원하는 특정인을 낙점할 수도 있었는데 숙종이 계속 다시 올리게 한 단자에 원하는 조사석이 없자 무시하고 우의정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민진주가 상소를 올린 것인데 이것은 조사석 개인의 일이 아니라 노론이 국왕의 인사권 행사를 제어하려고 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6월 4일 숙종은 해민서 제조에 유력하던 인현왕후의 부친인 여양부원군 민유중이 아닌 동평군을 임명했으나 동평군이 종친이라 조정의 반발이 심해 약 4개월여 만에 출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록에서는 동평군을 가리켜 임금이 총애하는 여자와 결탁해 세상에서 미워하며 보게 된 지 오래되었다고 썼는데 숙종의 이런 임명을 장옥정에 대한 총애 때문이라고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당시 여러 도에 큰 수해가 났는데 사관이 옛적의 역사에 큰 수해를 여총의 징조라고 했다면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형상과 출적은 임금의 큰 권한인 것이다. 이에 있어서 한번 흔들리게 된다면 장차 어디에 수족을 쓰게 되겠느냐. 숙종실록 숙종 13년 8월 17일 8월 17일에 비만기에서 숙종의 인사권 제어에 대한 불쾌감이 드러나는데 숙종은 형상과 출척은 임금의 큰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정석에서 벗어난 관직 임명이 장옥정에 대한 총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석은 장렬왕후의 사촌 동생이고 동평군의 어머니는 장렬왕후의 조카딸이며 후궁이 된 장옥정은 장렬왕후의 궁녀 출신으로 인현왕후를 제치고 예쁨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는데 조사석이 장옥정, 친정의 청촉으로 상신에 재배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장옥정의 어머니 윤씨가 원래 노비이며 조사석과 사통관계라는 말도 나돌았는데 이 유언비어를 인경왕후의 숙부인 김만중이 숙종 앞에서 언급하면서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김만중이 아뢰기를 후궁 장씨의 어미가 평소에 조사석의 집과 친밀했었습니다. 베베가 이 길에 연주를 댄 것이라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전하께서만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마땅히 환하게 트이어 조금도 간격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다가 전하께서 물으시는데 신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숙종실록 숙종 13년 9월 11일 이는 실로 이사명과 홍치상에 무리한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원래 온 나라 대중이 비방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김만중이 이사명에 가까운 인척으로서 그의 속이는 말을 받아들여 길거리에 떠도는 말이라고 핑계하며 군상에게 진달하게 된 것이다. 숙종실록 복걸정후 숙종 13년 9월 10일 숙종 13년 김만중의 유배 처분으로 일단락된 유언비어는 숙종 15년 이경여의 아들인 이사명의 옥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들춰지게 됩니다. 김만중의 아들 김진화도 국문을 받았는데 장옥정 집안과 조사석은 친분이 있던 동네 이웃이었을 뿐이라 사실이 드러났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범인이 수강공주의 아들 홍치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처음 유언비어는 홍치상에게서 나왔고 홍치상이 이사명에게 말하자 이사명은 김만중에게 전달했고 김만중이 숙종의 관직 임명을 비판하며 유언비어를 언급한 것입니다. 홍치상의 아들 홍태우는 부친을 구명하기 위해서 홍치상이 숙명공주에게 들은 말임을 밝혔으나 숙종은 홍치상을 단독범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숙종이 암탈 기울어 새벽을 알리는 빙계서신도 경계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공주들이겠느냐? 고 화를 내는 실록의 기록이 있어 이 사건에 공주들이 연루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의 후궁 장씨의 어미는 곧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었는데 조사석이 젊었을 때 사사로 이통했었고 장가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조사석의 집에 오갔었다. 숙종실록 숙종 13년 6월 16일 장의 어미가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란 것은 전혀 허황한 말이고 사통했다는 말은 더욱 무리한 말이다. 숙종실록 복걸정후 숙종 13년 6월 16일 하지만 노론 측의 입장을 담은 숙종실록은 홍치상이 꾸며낸 유언비어를 정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서론에 의해 수정된 숙종실록 복걸정후는 유언비어임을 밝히고 있지만 주목도가 낮습니다. 한편 인현왕후의 작은 오빠이자 숙종실록의 총재관인 민진원은 개인 저서인 단한말록에서 장영이 일찍 죽어 그 처가 가난이 심해 품팔이를 했으며 이웃에 사는 조사석 부인에게 빌어먹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민진원이 쓴 이 문장은 윤씨가 장형의 첩이 아닌 처였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종이 신분제상의 노비란 신분을 뜻한 것이 아니었음을 본의 아니게 후세에 증명해버렸습니다. 옥교 사건 숙종 14년 10월 27일 조선 20대 국왕으로 등극하는 경종이 태어났는데 숙종에게는 재위 14년 만에 얻은 맏아들이자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얻은 자식으로 이때 장옥정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이른바 옥교 사건이 발생했는데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윤씨는 지붕이 있는 가마인 옥교를 타고 궁궐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론인 홍문관 교리 윤덕준과 부교리 김성적은 전날 밤에 창덕궁 숭덕문 앞에 팔인임에는 옥교가 멈춰선 것을 목격했는데 장옥정의 모친이 타고 온 옥교임을 알자 사원부에 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숙직 중이었던 사원부 지평 이익수가 서신을 받고 사원부 소속 이졸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윤 씨를 옥교에서 끌어내리고 가마꾼과 수종을 매질하고 옥교를 빼앗은 뒤 윤 씨에게 걸어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수는 숙종에게 상소를 올려 궁금을 어미할 것을 청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장소에 못 치니 8인이 매는 옥교를 타고 궐중에 왕래한다. 고합니다. 그런데 장소의 어미는 한 천인일 뿐인데 어찌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에 드나들기를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숙종실록 숙종 14년 11월 12일. 숙종은 사원부의 이졸들을 잡아 신문하고 내수사 감옥에 가둔 다음에 내실을 시켜 여러 번 가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또한 사원부와 형조의 출입해인 동패입자와 출자를 써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왕명에 따라서 했다며 분노로 이졸들은 장사를 당하고 지평 이익수와 이영기는 파직되었습니다. 11월 13일 비로소 윤덕준과 김성적이 윤씨가 8인이 매는 옥교를 타고 왕래한다고 사원부에 알린 자가 자신들임을 밝히며 견책을 면하기 어려우나 윤씨가 옥교를 타고 다닌 일은 잘못되었다고 상소했다. 장소이의 어미는 곧 당하관인 역관의 처이니 교자를 타는 것도 이미 참남하다고 할 것인데 교자에 뚜껑이 있는 것은 더욱 참남한 것이니 법을 지키는 관원이 이를 알면 마땅히 금지할 것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14년 11월 13일.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윤 씨는 지체가 낮아 지붕에 있는 옥교를 탈 수 없는데 옥교는 당상관의 부인이나 며느리나 되어야 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빈의 모친도 당상관의 부인이 아니라서 옥교를 탈 수 없었지만 태연이 옥교를 타고 궁중을 출입했습니다. 원자정후 사태. 숙종 15년 1월 10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시인미도 원인 대신 6조의 판서, 판윤 3사의 장관을 불렀으나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오직 영의정 김수흥 2조 판서, 남용익 호조 판서, 유상훈 병조 판서, 윤지환, 공조 판서, 심재대사관 최규서, 지평 연기 수천 목임일 8인이 입대했다. 국본을 정하지 못하여 민심이 메인 것이 없으니 오늘의 계책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만약 선뜻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관망만 하고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 숙종실록 숙종 15년 1월 10일. 이 자리에서 숙종은 원자 정후의 뜻을 밝히며 반대한다면 사직하고 나가라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는데 장옥정이 낳은 왕자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으로 인현왕후의 출산 가능성을 배제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호조 판서 유상훈이 다른 날에 중궁께서 생남의 경사가 없으면 국보는 자연히 정하여질 것이라고 말하자 다른 이들도 동조했습니다. 영의정 김수흥은 의인왕후께서 저사가 없어 광해를 아들로 삼았으나 임진년에 비로소 정했다고 말했고 대사관 최규서는 왕자가 절하는 법을 익히기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남인인 공조판서 심재와 수천 목임일마저 중요한 일이니 널리 묻고 의논에 처결할 일이라고 만류했는데 이때 숙종은 30세, 인현왕후는 23세였고 왕자는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숙종은 대개는 이미 정해졌다고 못을 박았고 다음 날인 1월 15일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정호하고 장옥정을 희빈으로 봉작하면서 내명부 정일품빈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사회에서 종법의 핵심은 직계의 종가를 이을 종자를 영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사회는 17세기 이후 종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17세기 말에는 장자만을 유일한 봉사자로 인정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661년 숙종이 태어났을 때 100년 만에 원자가 탄생한 것으로 숙종의 지문에 현종대왕의 적사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할 정도로 왕실에서는 적자계승이 쉽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후계자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후궁소생의 서자라는 타이틀을 세탁하려고 했는데 원자정후는 장옥정의 아들을 단순히 서자가 아닌 장자로 종묘와 사직에 고해 정통성을 부여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2월 1일 봉주와 송시열이 원자에 관한 상소를 올렸는데 핵심은 숙종의 이런 정치 행위를 비판하는 것으로 원자 정후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숙종은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문외 출송한 다음 2월 2일 영의정 김수흥을 파직하고 영의정의 여성제, 좌의정의 목내선, 우의정의 김덕원을 임명하면서 기사왕국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후궁이 탄생한 원자를 중궁의 아들로 삼으면 국군은 외조가 되는 것이 예이니 장영을 추원한다는 것은 진실로 의가 없다. 더욱이 우리 조정의 고사에 구비의 아버지에게 의정을 증직함은 많았으나 또한 일찍이 아울러 3대에 미치지는 않았던 것이다. 숙종실록 숙종 15년 2월 2일. 그러나 후궁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정호하여 장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지만 원자의 생모인 장옥정은 여전히 후궁이라 원자의 적통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종은 원자의 외가 3대를 의정으로 증직해 격을 세워주었는데 장옥정의 집안은 부는 있지만 명예는 없어 숙종은 전례를 깨고 명예를 세워준 것입니다. 드디어 첫 궁녀 출신 왕비가 되었다. 도로 후궁이 되는 장옥정. 옥산부대빈 희빈 장씨로 이어집니다.